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얘기들 좀 이어갈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증시 회복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흐름을 봐서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중국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랐고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미국도 이제 같이 간밤에 좀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러면 좀 회복세에 이제 들어가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거든요. 오늘 이 부분 좀 풀어보도록 하죠. 제가 증시 본격적인 반등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들이 중국 증시의 반등과 네. 그리고 우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WTI의 반등, 그리고 환율 1,200원 선에서 저항이 가능하느냐, 네.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말씀드린 것들은 지금 조금씩 좀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외국인의 그 매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또 증시는 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을 진짜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상승 추세로 전환했느냐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8월 중순에 진짜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좀 점검을 해볼 텐데, 먼저 글로벌 증시부터 점검해볼게요. 중국 증시 앞서서요. 어제 일본 그리고 우리 증시도 그랬고요. 또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와 더불어서 유럽, 뉴욕까지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호재들 좀 점검해 주시죠. 예, 일단 CNM원이 따르면 이제 글로벌 마켓이 전체적으로 좀 랠리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네. 그 전단에는 이제 상해 증시의 급등이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 증시가 올라오면서 뭐 니케이라든가 뭐 닥스라든가 아니면 뭐 뉴욕 증시까지 해서 미국 증시 좀 이틀간 양일간 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CNN머니에서 좀 전하고 있고요. 네. 블룸버그 따르면 유가의 상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WTI가 10% 가까운 이제 상승, 10% 상승을 했죠. 네. 어떻게 보면 2009년 내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 이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국에 대한 우려와 전 세계 경제의 슬로우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줄어드는 구간이 WTI 상승과 함께 좀 확인이 됐다. 이에 따라서 블룸버그 그 코모디티 인덱스 자체도 3% 정도 늘어났고요. 네. 어제 이제 펀더멘탈 지표, 사실 이게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보실까요? 네. 어제 이제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3.7%라는 아주 그냥 서프라이즈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뭐 2% 초반대에 있던 2분기 GDP 성장률이 3% 후반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견고하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하나 보시면 이제 자블리스 클레임,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이게 이제 전월에 27만 7천 건. 이번 같은 경우는 27만 1천 건으로 좀 더 또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이러한 자신감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비이상적이던 이런 자산들이 균형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 쪽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어제 6거래일 만에 반등 재차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그 전날이었었죠. 이 기준금리 그리고 지급 준비를 동시에 인하했을 때는 오히려 뭐 안정세는 되찾은 모습이었지만 하락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역 RP 환매부 채권도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단기 유동성 조작을 통해서 1,400억 위안도 유입하고, 그러니까 사흘 연속 지금 유동성 정책이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따른 증시의 어떤 반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가 그 중국 상해 증시의 그 바닥 국면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처음에는 뭐 3,500부터 잡혔던 것이 결국에는 3,000선까지 내려왔었는데, 네. 어쨌든 그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다시 좀 되찾아갔다는 측면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5.4% 오르면서 3,000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밑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면 약간 또 우려가 상당히 좀 깊어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좀 중국 증시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렇지만 또 사실 너무 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수준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네. 요 수준에서는 이건 중국 내부의 일일 뿐이지
전 세계 경제, 전 세계 증시하고는 뭐 상관없다. 더 이상 여기랑 같이 동조화 못 해주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최근 한 2, 3일간 좀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시장 반등을 위한 조건들이 조금 맞아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상해 뭐 지수 보시면서 이 3천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이제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뭐 민심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또 이제 그 이전에 좀 자금을 좀 핫하게 좀 투입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전 세계 증시가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전하고 있네요. 네. 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지금 한 사흘 연속 지금 계속해서 좀 안정권에 좀 접어들어가고 있고, 우리 증시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마저 이제 이렇게 반등 폭도 좀 컸고, 이런 부분이 좀 계속해서 이틀 연속, 사흘 연속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다시 좀 재부상을 할 만한 이런 요소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얘기는 우리가 이제 기승전 금리로 가는 거거든요. 예. 9월 금리에 대해서 며칠 동안에 좀 이번 주 흐름 가지고는 야, 이거 12월로 다시 좀 미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용 지표 나오는 거 보고 좀 경제 성장률 보고 이러면은 다시 또 9월로 또 다시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금리 인상이라는 그 재료 하나 때문에 이머징 시장에서의 수많은 자금들이 유출이 됐었다. 지난 6년 동안 이머징 시장에 뿌려진 돈 2,200조가 1,100조 1년 동안 1,100조나 거치면서 이머징 통화 인덱스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아주 위기 상황을 연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9월 금리 인상이 이뤄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악재 소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벌벌벌 떨었던 자금들이 다시 유턴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9월 금리 인상하고 깨끗하게 다시 한번 출발을 우리끼리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글로벌 증시에 또 다른 훈풍을 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파급력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증시 어떤 회복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두 지표에 대해서 이 원유, 그러니까 유가의 추이와 더불어서 이 환율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도 하락하긴 했지만 아주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한다거나 1,200원 선에서 큰 폭으로 좀 밀려난다거나 하는 조짐은 아직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말씀은 조금 제가 이따가 얘기를 드리고요. 네. 한 가지 좀 더 뭐 외신 관련해서 좀 네네. 중요한 부분을 짚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중국 관련된 얘기입니다. 시종일관 중국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접근과, 그리고 너네들은 전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 미국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식의 여러 가지 외신들의 공격이 시종일관 지난 1년 동안 계속 나왔었습니다. 작년 중국 상해 증시가 100%가 오르고 나서 올해 또 30-40% 오르고 나니까 더 이상 좌시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안티를 거고 넘어졌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중국 경제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외신들이 점점 나타나주고 있다. 뭐 IMF 리카르드 총재가 뭐 중국 증시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고, 중국 경제는 안정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중국에 대한 다른 시각을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중국 경제에는 진짜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이 외신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느껴졌고요.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투심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경제 초고속 성장을 벗어나서 유노멀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중심이 아닌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하는 중속 성장을 하는 네. 나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제 구조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하고 체질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제조업이 많이 만들어 놓았던 그 그로스 자체를 다른 산업으로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깊은 부분들은 제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새롭게 좀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제가
저 혼자 우겼던 것이 네네. 이제는 좀 다른 분들도 기사에서도 그렇더라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서동세리님께서 꾸준히 얘기해 주셨던 게 제조업 지표 부진에 중점을 둘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매번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정말 서비스업 지표에도 우리가 중점을 둘 이유가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증시와 더불어서 이제 완전히 신뢰도를 회복한 건지 파급력과 함께 제가 아까 여쭤봤던 뭐 유가 추이 그리고 환율 추이도 같이 한번 짚어주시면요. 예, 그 미국이 이제 2분기 뭐 성장률 자체가 너무 좋게 나왔고 고용지표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9월 금리 인상설이 다시 좀 재부상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머징 쪽에서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어쨌든 중국 시장의 반등과 함께 원자재 시장도 뭐 크게 반등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짧은 구간이나마 좀 재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WTI가 오르고 중국 시장이 오르고 이머징 시장들이 오르고 이머징 통화들이 좀 안정화 단계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외인 자금만 좀만 들어온다고 한다면 네. 외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환율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은행의 노력을 보면서 이제는 1,200원보다 더 싸지는 것보다는 1,100원대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외국인들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는 여건들은 지금 마련이 됐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실질적으로 외인 자금이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자산을 늘리느냐 마느냐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V자 반등 제일 좋겠습니다만 네. 이런 쇼크가 오게 되면 항상 쇼크가 나고 계속 이 소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기 때문에 네. 이 소화 과정에서 됐다 보다는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할 때 들어가는 게 네. 하방 근처에 갔을 때 우리가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지금은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외인 자금의 유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2, 3일간의 반등으로 인해서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것보다는 외인 자금과 함께 주식을 좀 우리가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흐름도 좋지 않겠느냐. 그 원달러 차트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1,200원에서 이거 뭐 1,300원, 1,800원 돼서 내가 주식 사서 주식이 올라봤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뭔 소용이요.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외인 자금 이틀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강력하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환시장이 개입을 해서 1,200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더욱더 떨어지는 것은 지금 좀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외인 자금 유입과 함께 우리 주식도 늘려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3거래일 정도 좀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자금은 좀 꿈쩍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계속 좀 매도세였는데 이제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에 어떤 눈을 돌리고 다시 좀 들어와 주느냐 요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이 한 번 이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그 추이를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동수 대리가 접근을 해주셨고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9월 금리가 차라리 9월 금리 인상이 우리에겐 좀 속편한 부분이다. 차라리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글쎄요 9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어떤 흐름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계속해서 여러분께 모니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